자, 우리 19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죠? 문제 남아있는 거 있는데 조금 내용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몇 개 좀 있기 때문에 일단 7번 한번 보죠. 자, 우리 98쪽이고요. 7번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주어져 있는 게 뭐예요? 이를테면은 신입직원 가운데 일부가 봉사활동에 지원했고 그 다음에 기억이라는 두 번째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제 판단으로는 결론을 했으니까 학예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 신입직원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게 결론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찾는 거기 때문에 전제 찾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죠. 다행스럽게 범주가 3개예요. 신입직원, 봉사활동에 지원한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학예연수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가지 범주 잡을 거고요. 이렇게. 자, 첫 번째가 신입직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봉사활동. 세 번째 빨간색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학예.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결론에서 얘기하는 주어의 범주와 전제에서 확정된 그 주어의 범주가 어떻게 예외 없이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전제 한번 표시해 보면 신입직원 가운데 일부가 봉사활동에 지원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신입직원 가운데 일부가 어디에 봉사활동에 지원했다. 범주가 몇 개 생겨요? 1번하고 2번 이렇게 2개가 생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가 있고요. 결론이 뭐예요? 학예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중에 뭐가 있다? 신입직원이 있다. 그러면 1번, 2번 중에 학예연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신입직원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학예연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신입직원인 건 몇 번? 1번. 그러면 지금 전제에서 몇 번이 확정이 돼야 돼요? 1번이 확정이 된다는 얘기는 몇 번 범주가 날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2번 범주가 날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만은, 그죠? 결론에서 얘기하는 주어의 범주와 전제에서 확정된 주어의 범주가 일치하니까, 그죠? 2번 날리려면 1번부터 해보죠. 학예연수 참여자 가운데는 봉사활동에 지원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지어보죠, 그러면. 학예연수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봉사활동에 지원했던 사람이 없다면 어디를 날리면 돼요? 여기. 그러면 여기를 날리게 되면 몇 번이 없어져요? 2번이 없어지기 때문에 딱 몇 번 범주가 확정이 돼요. 1번 범주가 확정이 되고 이 범주가 학예연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어디 신입직원인 범주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찾는 게 한결 수월하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렇게 약속을 해서 갈게요. 이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너무 복잡하게 펼치면 문제 풀 때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단 논법의 형태로 전제 찾는 문제는 그냥 뭐로 접근하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접근하자.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선택지 2번 정도 한번 심심하니까 확인은 해볼게요. 그죠? 심심하니까. 똑같이 쓰고요. 왜 안 되는지. 자, 이미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 범주는 1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번에 학예연수 참여자는 모두 봉사활동에도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학예연수 참여자는 모두 뭐? 봉사활동에 그죠? 지원했다. 모두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몇 번 범주가 남아있어요? 2번 범주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2번 범주가 남아있게 되면 이 2번은 학예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뭐 한 사람이에요? 학예연수에 참여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니까 지금 결론에서 얘기하는 주어의 범주와 전제에서 존재하는 주어의 범주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전제로 들어가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전제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정답 1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도 한번 보면 이런 거죠. 자, 기억에 들어갈 말 그랬는데, 이건 정말 짜증나죠. 종범이 말한 것이 참이라면 B만 선호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겠군. 그러면 이 뒷부분 여기부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당연히 기억은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지금 3단 논법의 형태가 아닌 게 전제 보니까 그죠? 고려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전제는 뭐예요? A와 B 둘 다 선호한 사람은
없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C를 선호한 사람은 A를 선호하거나 B를 선호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제. 이미 전제가 이렇게 복수로 가면서 3단 논법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죠? B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종범이 말한 것까지 해가지고요. B만 선호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겠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범주가 몇 개밖에 없어요. A, B, C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해보죠. 그죠? 범주가 세 개고요. 그러면 A, B, C. B, 그 다음에 여기가 C 이렇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전제부터 표시해 볼게요. A와 B 둘 다 선호한 사람은 뭐다? 없었다. 그죠? 그러면 A면서 B인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어디가 날아가야 돼요? 여기, 그죠? A와 B. A와 B 둘 다 선호한 사람이 여기인데 이 사람들이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배제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C를 선호한 사람은 그러면 C를 선호한 사람은 뭘 선호하거나 A를 선호하거나 뭐 B를 선호한다 그러면 C에 있는 사람은 A 속에 들어가 있거나 B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C만 따로 선호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네요. 그죠? 여기가 없어지는 거죠. C를 선호한 사람이라면 A를 선호하거나 B를 선호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A는 선호하지 않는데 B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A가 아니면서 B를 선호하는 거니까 범주가 두 개죠. 몇 번? 1번과 뭐 2번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A는 선호하지 않는 가운데 B만 선호하는 거니까 1번과 2번이 될 거고, 자,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뭐만 선호한 사람이 있다? B만 선호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몇 번이 확정돼야 되는 거예요? 1번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선택지에서 전제 중에서 몇 번을 지우는 전제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2번을 지우는 전제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해보죠. 1번에 A를 선호하는 사람은 모두 C를 선호한다 그러면 이거 2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A를 선호한 사람은 모두 뭐? C를 선호한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선택지 2번이요. A를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도 뭐? C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A를 선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C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A 안에서 C가 배제가 되는 건데 여전히 몇 번이 사라지지 않아요? 2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택지 번도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을 잘 잡으면 되죠. 그다음에 3번, B를 선호하는 사람은 모두 뭐? C를 선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 선호하는 사람은 모두 C를 선호한다 그러면 오히려 몇 번이? 1번이 사라지고 2번이 남으니까 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헷갈리니까 한번 지우고 갈게요. 우리가 확정하고자 하는 범주는 1번이어서 2번을 날려야 되는데 그러면 4번 가보죠. B를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도 뭐? C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러면 B를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도 C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몇 번이 날아가죠? 2번이 날아가고 1번만 남고요. 바로 이 1번이 결론에서 찾고자 하는 뭡니까? B만 선호한 사람. 일치하니까, 그죠? 요 1번은 B만 선호한 사람이니까 여기서 종범이 말한 것, 그죠? 생략된 전제는 4번이 되는 게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정원 3단 문법의 형태로 풀 수는 없고요. 연역법으로 증명하는 건 가능해요. 가능한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지 이렇게 풀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미 전제가 나왔으니까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는지. 자, 보죠. 차분히 써볼게요. 자, 우리 원칙으로 따지면 해보죠. 참고 삼아. 1번 전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A와 B 둘 다 선호한 사람은 뭐? 없었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와 B 둘 다 선호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거죠. A와 B 둘 다 선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죠? 존재. 어떤 X에 대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A와 B 둘 다 선호했다는 거니까 AX and BX인데,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은 뭐다? 없었다니까. 이 전체에 뭐 붙는 거예요? not이 붙는 거예요. 그죠? 풀어본다면. 자, 참고 삼아 공부했으니까 한 번쯤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보면 두 번째 전제는 뭐예요? C를 선호한 사람은 A를 선호하거나 B를 선호했다. 이거는 모두라는 개념이죠.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편. 모든 X에 대해서 C를 선호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 또는 뭐? B. AX 또는 BX.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3번 전제.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있다는 존재니까 존재. 어떤 X에 대해서 뭐예요?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는 선호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not AX and 뭐? B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4번 답을 찾았으니까 증명해 보는 거니까 한번 해보죠. 4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B를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도 뭐? C를 선호하는, 누구도 C를 선호하지 않는, 누구도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X. 그죠? 보편, 그 다음에 뭡니까? BX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not CX가 되는 거고요. 그죠? 예, 연역법으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B만 선호한 사람이 적어도 뭐? 한 명 있겠군. 그러면 결론 잡아보면 여기서 이 결론을 잘 잡아야 되는 게 B만 선호했다는 것은 그럼 뭐예요? A도 아니고 C도 아니고 오직 뭐만 B만 선호한 사람이 있다는 거니까 존재의 개념이죠. 어떤 X에 대해서 이게 있다는 거죠. 그죠? not AX and 뭐 BX and 뭐 not CX 이렇게 표시해야만 A, B는 아니고 뭐만 선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B만 선호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기는 한데 차분히 한번 해보죠. 우리 배웠습니다. 요거 존재 부정 붙었으니까 풀 수 있죠. 그죠? 요렇게 부정하면 뭐가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존재를 부정하면 보편이 되고 그다음에 이거 전체에 뭐가 붙는 거예요? not이 붙는 거죠. 그죠? 그래서 not 뭡니까? AX and 뭐 BX.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 이제 우리가 드모르간 규칙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뒤에 하기로 하고요. 자, 목표를 잘 잡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건 A가 아닌 것이 있고 그다음에 B인 것이 있고 뭐가 있다? C가 아닌 것이 있다. 이게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그러면 일단 출발점이 되는 게 몇 번이 출발점이 되겠어요? 3번이 출발점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적어도 보이나요? 예. 여기다 적어볼까? 동그라미를 없애버릴게요. 그죠? 예, 그래서 일로 갑니다. 5번 해가지고요. 자, 3번에서 출발을 하면 존재한다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사례가 최소 몇 개 있다? 하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다 not A, A, and X 자리에 A 넣어서 뭐예요? B, A가 있어요. 보세요. 이미 not A, A이면서 B, A인 게 있다니까 뭐만 증명하면 끝나요? 그렇죠. not C만 증명하면 끝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지금 잘 보세요. 몇 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 4번에서. 그죠? 지금 보세요. 4번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 A 넣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A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B, A이면 뭐가 돼요? not C, A가 되는 거고.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미 우리가 5번에서 이건 풀어서 가볼게요. 이미 5번에서 뭐가 참이라는 거 확인했어요. B, A가 참이라는 거 확인을 했으니까 연원이니까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겠죠? 그러면 요거 따로 끄집어낸 거예요. 편하게 보려고 그러면 7번과 6번에서
BA가 참이므로 정권 참이니까 뭐도 돼요? 후권도 참이에요. 뭐 어떻게 되죠? not C, A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건 뭐도 참이고요. not A, A도 참이고 그 다음에 뭐 요거 BA도 참이고 여기 지금 8번에서 뭐도 참이에요? not C, A도 참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A라는 대상은 A라는 사례는 A가 A도 아니고 C도 아니면서 동시에 뭐라는 거? B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것을 만족하는 애가 있으니까 무슨 기호 붙일 수 있어요? 존재 기호 붙여서 그죠? 그래서 not AX and BX and 뭐 CX인 게 적어도 하나는 있으니까 존재한다라고 일반화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역법으로 푸는 게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죠? 다만 얘는 이걸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요거는 주로 이제 대학 전공에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이런 거거든요. 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개 주고 나서 4번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거를 점검하는 게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푸는 객관식 문제는 그걸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문제 객관식 문제 적용하기에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보여드리는 건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마찬가지예요. 꼭 이거 하고 나면 질문이 들어옵니다. 작년에도 그 카페에 선생님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연역법으로는 어떻게 푸나요? 너무 궁금한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한 번쯤은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지 활용하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걸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뭐 활용하지 말라 그래도 그래서 근데 방법만이라도 한번 눈으로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다.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4번 우리 확인했고요. 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9번. 뭔가 공부하는 느낌이 듭니까? 막 이런 거 보면? 아, 정말. 근데 그래도 세 문제고 어쨌든 올해도 그랬고 내년까지도 그렇고 아주 복잡한 형태는 한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나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제 또 의외로 독해에서 발목 잡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 훈련 더 많이 해야죠. 자,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건 뻔하네요. 그죠? 범주 몇 개예요? 도덕성. 그 다음에 뭡니까? 공무원.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인사검증. 그죠? 그래서 도덕성의 결함, 그냥 결함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공무원, 채용, 그리고 뭡니까? 인사검증 3개고, 대전제, 소전제 결론, 정원 3단 문법이니까 무슨 법? 크법으로 풀면 되죠. 그러면 바로 접근할게요. 자, 1번. 어떻게 합니까? 도덕성의 결함이 있다니까 결함으로 할까요? 그냥 편하게. 그죠? 그러면 뭡니까? 그죠? 결함이 있는. 이거 잘 바꿔야 되죠? 근데 보세요. 도덕성의 결함이 있는 어떤 사람도 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도덕성의 결함이 있는 사람은 모두 공무원으로 채용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 붙이면 안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이면 뭡니까? 나체 이렇게 써볼까요? 그죠? 나체 이렇게 써볼까요? 결함이 있으면 채용되지 않는다. 그죠? 여러분들 풀 때는 도덕이라고 해도 되고 공무원으로 해도 돼요. 그죠? 눈에 보이기 편한 대로. 그 다음에 2번째. 요거 해석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존재 양화사의 부정이나 아니면은 보편 양화사의 부정을 배운 거예요. 결함이 있는 어떤 사람도 채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결함이 있는 사람은 모두 채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2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 인사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얘는 1부니까 얘야말로 뭐가 붙어야 돼요? 크가 붙죠. 크체.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낫검이라고 할까요? 검증받지 않은 사람.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개념 찾을 수 있나요? 중개념이 되는 게 뭐예요? 체가 중개념이 되는 건데 한쪽은 나체고 한쪽은 크체거든요. 이거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면 일단 얘는 위치 바꾸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낫, 검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채. 크가 붙었을 때는 통째로 위치 바꾸기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꿔도 여전히 한쪽에 뭐가 있어요? 낫, 채니까. 그러면 요거는 크 안 붙었으니까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채이면 뭡니까? 낫, 결. 그죠? 결함이 있다가 아니라 결함이 있지 않다. 즉 없다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연결되네요. 어떻게 연결이 돼요? 낫, 검이면 뭡니까? 낫, 검이면 채고. 채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낫, 결이 되는 거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낫, 검이면 뭡니까? 낫, 결. 그럼 이제 해석 잘해야 되죠? 인사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 그죠? 결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죠? 결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니까 결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거 지금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인사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 그러면 뭐예요? 2번인데. 근데 우리가 확인한 건 뭐예요? 결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2번은 그 내용이 아니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결론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크가 붙었으니까 이거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이거 통째로.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낫, 결이면 뭡니까? 낫, 검. 그러면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들 중에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면 몇 번이 일치하는 거죠? 4번이 일치합니다. 그죠? 자, 물론 9번 같은 형태는 아직까지 1, 2차 예시 문제나 국가직, 지방직 9급에서 올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형태로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벌써 한 해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정원 3단 문법이 나온다면 그냥 바로바로 보이는 거 말고 우리가 배웠던 환위나 환지를 활용해서 접근해야 하는 것들 쪽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막 여러 가지를 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응용 버전으로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9번 문제 풀면서 좀 당황하셨어요? 아니죠, 그거는. 당황했어요? 그죠? 그래서 좀 다 바꿔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전제들도 형태 바꿔야 되고 결론에서도 또 한 번 뭐 해야 돼요? 위치 바꾸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까다로웠을 수는 있는데요. 조금 난도 높여서 나온다면 1차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는 나올 것이다. 그죠? 적어도 결론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전제에서 이렇게 변형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점 요거 알아두시고요. 네, 10번은요. 거의 종합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4개 주고 나서 이제 뭡니까? 요거. 그죠? 결론이 반드시 참인 거 찾는 거죠? 예. 제가 문제를 잘못 넣었어요. 붙여넣기 하다가. 그죠? 예. 뭐 교재 보시면 되고요. 전제가 모두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인 거 해가지고 그럼 봅시다. 이거 숙모는 우리를 놀이동산에 데리고 간다고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킨다면 우리는 놀이동산에 갈 것이다. 이거 지금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문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놀이동산에 갔다. 우리는 놀이동산에 갔다가 정건이에요? 후건이에요? 후건이죠. 그러면 후건 긍정한다고 해서 숙모가 약속을 지켰다. 정건 긍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무슨 오류가 되는 거예요? 후건 긍정의 오류입니다. 그죠? A이면 B가 참일 때 후건인 B가 참이라고 해서 A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는 안 되는 거죠. 가는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나는 보면요. 내일 눈이 오면 식물원에 갈 거고 날씨가 좋으면 등산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내일 눈이 오거나 날씨가 좋을 것이 그러면 지금 보세요. 선언의 형태네. 첫 번째 경우 눈이 올 때는 어디 가요? 식물원. 두 번째 경우 날씨가 좋으면 어디 가요? 등산 가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든 두 번째 경우든 둘 중에 하나 어디 가거나 식물원에 가거나 어디 등산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참일 때 그죠? 뭐 이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맞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그다음에 다음 문 보면
철수는 학생이다. 그녀는 문학도이거나 과학도 둘 중에 하나인데 뭐가 아니래요? 과학도가 아니래요. 뭡니까? 문학도는 과학인데 과학이 아니면 그럼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요? 문학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언 제거라고 했던 겁니다. A 또는 B가 참인데 B가 아니면 당연히 뭐예요? A가 참인 거죠.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라 한번 보죠. 그죠? 남성분들은 이 라 보면은 되게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질 때 많이 범하게 되는 오류죠. 그죠? 그가 나를 좋아한다면 나에게 꽃을 선물할 것이다. 그죠? 그래서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뭡니까? 정권 부정하면. 그죠? 정권 부정한다고 해서 뭘 부정할 수는 없어요? 후권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무슨 오류? 정권 부정의 오류. 이거잖아요. 그죠? A이면 B가 참일 때 정권 A를 부정한다고 해서 후권을 반드시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후권 부정이 참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하고 라 같은 경우는요. 후권 긍정의 오류, 정권 부정의 오류라고 해가지고요. 조건문에서 흔히 오류로 분류되는 것들, 그런 것들 하는 겁니다. 올해 아까 풀었던 지방직 그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문제도 결국에는 이 오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형태가 문장으로 그렇게 나와서 그렇지 조건문의 가장 기본적인 오류를 점검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제가 라를 남자분들 얘기한 건 이런 건 아닌데 이런 거죠. 이 라 가지고 많이 범하는 남성분들의 오류가 여성분들 똑같을까? 이런 거죠. 그가 나를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할 것이다. 그러면 꽃 선물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걔가 나 좋아하나 봐. 그죠? 그죠? 물론 좋아한다면 꽃 주는 건 맞는데 나한테 꽃 줬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걔 나 좋아하나 봐. 야, 올해부터 일을 해야 되나? 막 그린라이트? 근데 꽃 줬다고 좋아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거 하는 순간 뭐 범하게 되는 거예요? 후권 긍정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착각할 때 흔히 범하는 오류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20대에 어느 날이 잠깐 스치듯이시나 가가지고서 잠깐 눈물이 나네요.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문의 오류를 이해하면 혼자서 썸 탄다는 착각에 빠지는 그 늪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어차피 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마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건데 다만 이걸 한번 보죠. 이거를 우리가 논리로 접근해야지 막 내용으로 따지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그녀와 헤어지지 않으려면 군대 가서는 안 된다. 그렇지? 군대 안 가야 헤어지는 거 아닌가? 이건 우리가 논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 당연한 얘기지 뭐. 안 헤어지려면 임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논리로 접근해 보죠. 만들어 보세요. 첫 번째 마는요. 1번 전제 뭡니까? 뭐 간다면 유학 가면 군대 갈 수 없다. 뭐예요? not 군대. 그다음에 두 번째 전제 뭐면 not 군대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결혼을 미루는 거고요. 미루는 거예요. 결혼 미루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전제 뭐 한다면 그렇죠. 결혼을 미룬다면 뭡니까? 헤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결론. 그녀와 헤어지지 않으려면 군대 가서는 안 되냐 그러면 지금 결론이 역시 조건문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헤어지지 않으려면 not 헤어짐이면 뭡니까? not 군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도 할 수 있는 게 보세요. 일단 결론 자체가 조건문이기 때문에 뭐 가정해야 돼요? 정권 가정해야 되죠. 그럼 해보죠. not 헤어짐이 참이라고 가정하면 not 헤어짐이 3번에 후권 부정이니까 뭡니까? not 결혼 미룸, 정권 부정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not 결혼 미룸이라는 것은 2번에 역시 후권을 부정한 거니까 정권 부정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군대를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헤어지지 않으려면 not 군대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군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용적인 연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전제상의 논리로 따졌을 때는 그죠? 군대 가면 안 된다가 아니라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는 그죠? 타당한 논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결론이 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다 정도가 되고요. 어쨌든 올해 지방직 9급에 이 정권 부정의 오류
후건 공정의 오류와 관련되는 것들이 좀 긴 설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는 한데 하지만 정확히 특히 가와 라가 안 되는 거. 요 부분들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논리 수업은 끝났네요. 끝났고 일단은 우리가 10월까지 해서 9월, 10월까지 해서 언어 문법까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가장 요즘 문제에 가까운 기출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고 그거 푸는 과정도 끝나고 나면은 1월 들어갔을 때는요. 이 논리 문제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모아서 조금 더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틈틈이 좀 개념보다는요. 문제 중심으로 좀 복습 좀 해주시고 그죠? 필요한 내용들은 다 배웠으니까 익숙해지게 해서 속도를 좀 높이고 실수를 줄이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스텝 1의 논리 쪽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시고. 감이